여야 원내대표회담이 어제 오후 재개됐지만 또 결렬됐습니다. 국내와 해외 주식형 펀드 수익률이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유럽 순방 중 교황청 방문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적인 온라인 게임 열풍을 일으켰던 스타크래프트2가 하반기에 출시될 전망입니다. 솔직한 뉴스, 당당한 뉴스, 화끈한 뉴스, 숨김없이 모든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네이키드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국내외 증시가 동반 상승하면서 국내와 해외 주식형 펀드 수익률도 올랐습니다. 김지원 뉴스거리 전합니다. 국내와 해외 주식 펀드가 외국인들의 대규모 매수에 힘입어 2주 연속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한 펀드 평가사에 따르면 국내 대형주 펀드는 0.50%를 기록했고 코스닥 투자 비중이 높은 중소형주 펀드는 정부의 대운하 중단 발표에 타격을 입어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주식형 수익률이 상승한 이유는 IMF와 OECD의 한국 경제에 대한 낙관적 전망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금리 동결 결정으로 투자 심리가 후전됐기 때문입니다. 세계은행이 한국 경제가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발표를 한 후 코스피는 상승세로 출발했습니다. 외국인 대규모 프로그램 매수세에 힘입어 국내 주식형 펀드는 코스피 200 인덱스 펀드가, 해외 펀드는 남미 신흥국 주식 펀드가 각각 양호한 수익률을 냈습니다. 업종별로는 정부의 다양한 사업과 정책 발표로 전기전자와 운수장비 업종이 각각 4.2%와 3.25%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도 이러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우선 북한의 핵실험 위협과 지난 주말에도 발사한 북한 미사일로 한반도 긴장감이 지속된다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지원 뉴스거리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탈리아에서 개최되는 주요 8개국 확대 정상회의 참석차 유럽 3개국을 순방할 계획입니다. 손민아 뉴스거리 보도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요새 바쁩니다. 지난달에는 미국, 일본을 오가더니 내일부터 7박 8일 일정으로 이탈리아, 폴란드, 스웨덴을 방문합니다. 9일에는 정상회의가 열리는 이탈리아에 도착해 17개국 정상이 참여하는 각종 회의에 참석하고 이와 함께 유럽연합 의장국인 스웨덴을 방문해 한EU 자유무역 협상도 타결할 가능성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한EU FTA 협상은 지난 4월 초 전격 협상에 접근했다가 관세 환급 문제로 합의에 실패했는데요. 원자재 수입과 공산품 수출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는 관세 환급 제도를 반기지만 유럽 연합 소속 국가들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번 방문으로 이 대통령은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번 유럽 순방 중 로마 교황청을 방문해 교황 베네딕토 16세와 회동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문이 성사될 경우 교황과 만나 북한의 핵실험과 인권 문제 등 다양한 주제로 편안하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지난달 경찰이 용산 참사 해결을 촉구하며 단식 중인 신부를 폭행한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교황을 만나 인권 문제에 대해 대화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성직자와 경찰 공권력에 맞는 나라의 대통령이 인권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으로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손민아 뉴스거리였습니다. 국민게임으로 불리던 스타크래프트2의 출시가 임박했습니다. 김예나 뉴스거리 전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죠? 2009년 뜨거운 기대작 전략 시뮬레이션 스타크래프트2가 올 하반기에 출시됩니다. 출시된 지 10년이 넘은 지금도 스타크래프트는 최고의 개인 강자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스타크래프트의 후속작 스타2는 개발 초기부터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스타2가 출시도 안 된 상태에서 한 게임 업체가 스타2의 PC방 유통권을 가졌다는 소문만으로 그 게임 업체의 주가가 4일째 급등하고 있습니다. 또한 90년대 말 스타크래프트로 인해 전국에 수많은 PC방이 생겼고 한국 게임 산업의 전반적인 성장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프로게이머라는 새로운 직업도 만들어냈죠. 전 세계적으로 950만 장 이상 팔린 스타크래프트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게임이 아닌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처럼 한국인들에게 받은 폭발적인 인기를 반영하듯 지난달 미국에서 스타2의 한글 버전이 최초로 공개됐고 핵심 개발자들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 게이머들과 만남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스타2의 한글 서비스에 대해 논란이 있습니다. 미션과 캐릭터의 어색한 직역이 문제인데요. 올해 스타크래프트를 만든 불일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게임사로 선정됐습니다. 우리나라 게임 업체는 넥슨이 19위로 평가됐는데요. 게임 산업에 대한 지원과 육성은 정부의 10대 중점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선정될 만큼 중요한 문화산업이죠. IT 강국인 우리나라도 조만간 전 세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멋진 게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연아 뉴스거리였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들이 비공개로 주말인 어제 회담을 가졌지만 2시간 만에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이강래, 선진과 창조 모임 문국평 원내대표는 서울모처에서 만났지만 오히려 여야 갈등만 더 깊어졌습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는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인 비정규직법과 미디어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황금 같은 휴일에 머리를 맞댔지만 결국 성과 없는 회담이 끝났는데요. 비정규직법을 두고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년 반 대신 1년 유예를 수정하기로 했지만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와 문국형 선진과 창조 모임 원내대표는 법이 시행되는 상태에서 유예보다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한나라당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야 원내대표 회담이 삐걱거리기 시작했겠죠. 비공개로 진행된 회담이니 알 수는 없지만 미디어 관련 법에서도 판명선만 그렸는데요. 한나라당 대표는 6월 국회 표결 처리 강행을, 민주당 대표는 합의가 안 될 경우 9월 정기국회 논의를 강조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두 법안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자